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최종전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 전반 29분에 안면 부상으로 교체됐던 손흥민 선수 얼굴이 크게 부어오르면서 안와골절이 의심됐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라커룸에서 팀 승리를 함께 축하하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서 조금은 웃고 있고 또 얼굴에 붓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다행히 골절까지는 아니겠구나 안심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의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안와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하기로 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 토트넘이 공식 채널을 통해 알렸습니다. 알린 내용 간략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통해 치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대표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 경기 도중 전반전에 부상으로 고통받았고 수술을 받고 난 이후의 경과와 재활 과정에 대해 의료진과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소개했고요. 이 정보를 전달받은 대한축구협회 역시 소속 구단 확인 결과 손흥민은 왼쪽 눈 주위가 골절돼 이번 주 수술을 받는다라고 알렸어요. 월드컵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수술 경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부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구단 의무팀과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알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경기가 11월 1일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일이 됐고 또 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쯤에 뭔가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 역시 이곳저곳에서 소문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 측의 정보를 알고 있는 관계자라든지 대한축구협회 쪽의 정보들을 확인을 했는데 공식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검진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신중하게 좀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조금 내부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알려준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티브 한만성 기자입니다. 과거 골닷컴 한국판에서 활약했던 해외 주재 기자고요. 또 이분이 최근에는 국제축구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2 월드컵을 맞이해서 출범시킨 피파 플러스의 공식 에디터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내부 정보도 잘 알고 있고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만성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올렸어요. 토트넘 선수단은 경기 후 마르세유를 떠나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은 수술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아침에 검진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통증은 분명 가라앉았습니다. 라고 알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도 골절까지는 아닌가 보구나 안심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식 발표가 나오는 거 저희가 이제 한만성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초에 이제 이야기를 전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공식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이제 취재가 된 것인지 상황을 소개하고자 했었는데요. 일단 한만성 기자 조금 이제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 트위터 내용이 한국어로 옮겨져서 한국에 알려지는 과정 속에 수술이 될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수술을 안 한다라고 이제 정보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라면 수술과 같은 일들이다라고 이제 예시를 단 겁니다. 수술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최악은 아니다. 콩증은 가라앉았다. 사실 심한 부상이면 더 부어오르고 멍도 들고 더 심하게 부상이 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드린 것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직접 한만성 기자가 이때 상황을 어떻게 취재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토트넘 내부의 상황들, 현재 상황들 어떤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어제 손흥민 선수의 부상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해주셨는데 심각한 부상이 아닐 것으로 조금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확인하셨는지? 네네. 일단 저도 사실 많은 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사실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좀 연락을 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브랜트포드 구단이랑 아무래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이제 토트넘 미디어 팀에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그분한테 제가 연락을 취해서 좀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제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응급실을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계속 경기장에 남아 있었고. 예. 경기를 어쨌든 토트넘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16강 진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축을 하는데도 이거는 사실 그 코치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온 내용이긴 한데 선수랑 같이 자축도 했고 또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교체될 때 상황보다는 조금 이제 후반전이 진행이 되면서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최대한 조심스럽지만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간략하게 트윗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또 결국은 검사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희망적인 또 그런 결과는 아무래도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아쉽게 된 소식인데, 그래도 이제, 사실 보통 이 안아골절이라든지 눈 쪽에 부상이 심할 경우엔, 말씀하신 대로 라커룸에 있기도 어려울 정도니까, 뭐 아주 심한 골절 정도가 아니었다, 뭐 그 정도를 좀 우리가 다행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사실 그 발표가 나온 이후에 토트넘 이제 현지 기자, 토트넘 전담으로 이제 맡고 있는 그런 기자분이랑, 현지에서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말도, 일단은 구단 쪽에서는 뭐 월드컵을 뛸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한 발표를 사실 하기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런 뭐,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는 않았잖아요.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회복이 수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좀 월드컵 출전 여부가 거기에서 갈릴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뭐 수술을 한다라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긴 하지만 딱히 뭐 월드컵과 관련돼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사실 딱히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바뀐 게 없다는 것이 이제 월드컵 출전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토트넘 경기 정도를 못 뛰는 정도가 지금 우려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수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수술을 해봤는데 또 새로운 정보들이 그 이후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소식은 아닐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유럽 축구를 오랫동안 취재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상을 입은 경우들이 이전에도 좀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더브라이너 선수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 좀 설명해 주시면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하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얘기를 듣기로는 그 마스크 착용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이제 해봤는데 이제 골절이 된 상황이니까 그 골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깨끗하게 뼈가 골절이 됐다. 이런 상황에 보면 마스크 착용으로 뭐 월드컵 출전은 가능하다라는 소견도 있는 반면에 이 골절이 좀 깨끗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좀 깔끔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뼈가 골절이 됐다. 이런 상황이면 마스크 착용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소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외국 현지 반응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은 아무래도 월드컵을 기대하는 한국 팬들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좀 관심이 크지 않나요? 해외 팬들한테도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트윗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 분들보다는 이 토트넘 현지 팬들이나 아니면 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해외 팬들이 사실 비율로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단지 이제 한국 팬들,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사라기보다는 좀 글로벌한 기준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축구 팬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선희 선수가 빠지는 거는 토트넘한테도 타격이고 우리한테도 타격이잖아요. 뭐 11월 그렇죠. 일정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선희 선수의 이탈에 대한 타격에 대해서 두 팀에 대해서. 네. 뭐 일단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팀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절대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의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팀 전력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외의 선수들도 사실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근데 뭐 모르죠. 반면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이 또 한 번 더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갖추고 좀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야 있겠지만 아직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좀 이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뭐 사실 토트넘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입지는 대표팀 못지않게 좀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토트넘이 또 특히 지금 챔피언스리그 16강도 진출을 한 상태고 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는 둘째치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일정도 당장 이번 주말이 리버풀전인데 예. 4위권 싸움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공백이 또 만약에 상당 부분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좀 적지 않은 공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그 네. 취재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좀 궁금한 소식 있으면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만성 기자의 설명대로 앞으로의 일정 토트넘도 중요하고 또 한국 대표팀 역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아직 손흥민 선수의 월드컵 출전 불가능하다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또 못 뛸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남아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오는 주말 11월 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리버풀과의 경기 뛸 수 없고요.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당장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있을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노팅엄 포레스트와 카라바오컵 3라운드 그리고 11월 13일 일요일 0시에 킥오프하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도 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첫 경기까지 부디 무사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표팀은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제외한 선수들로 아이슬란드와 국내 친선 경기 출정식 경기를 치르고요. 이어서 11월 14일 유럽 시간으로 월요일, 카타르 시간으로 월요일에 선수들이 카타르 베이스 캠프에 모이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때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해서 베이스 캠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어질 상황도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피파 플러스의 에디터로 활약 중인 한만성 기자, 스티브 한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의 독점 정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